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게 그 디스플레이 분야랑 반도체 분야랑 좀 이어지는 그 반도체 연관 기업들도 있지 않나요? 아,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리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약간 좀 못 올라 있는 기업들, 주가가 아직 지지부진한 기업들, 그런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못 오른 기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 스마트폰에 이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레드 패널만으로는 절대로 패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도체가 함께 딸려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DDI, 뭐 T콘 이러한 반도체가 함께 쓰이는데요. 이러한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백날 잘 만들어봤자,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백날 좋아봤자 뭐가 안 되면 안 팔린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받쳐주면 안 팔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이 팔려야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디스플레이 업황은 더 안 좋았죠.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디스플레이 다운 사이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께서 집에 있는 TV 좋은 걸로 바꾸겠다고 엄청나게 또 스마트폰도 바꾸시고 그때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팔렸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엔데믹이 오면서 TV 수요가 확 꺾이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부진한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녀석들도 실적이 가장 바닥까지 쭉 내려와 있고 큰 적자를 내고 있고 패널의 출하 자체가 굉장히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도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도 판매량이 굉장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 영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업황이 턴을 해야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디스플레이 업종 또한 사이클을 그리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반도체 산업도 사이클이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클이 좀 다릅니다. 이 사이클 산업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이클의 주기에 따라서 어떤 사이클 산업은 주기가 긴 산업이 있고요. 짧은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사이클 주기가 짧은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4년마다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도 최고점 매수를 해도 4년 뒤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음번 월드컵이나 올림픽 할 때까지는 회복이 되는. 월드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짧은 유형에 속하죠. 그리고 화학 섹터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경우는 내가 고점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다음번 사이클은 거의 10년 정도 기다릴 가능성이 7, 8년 걸리죠.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짧지만 디스플레이는 비교적 긴 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디스플레이는 아주 길지도 아주 짧지도 않은 중간쯤, 한 사이클이 한 7년 정도 되는, 사이클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반도체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어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비교적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다운 사이클 많이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졌는데요. 얘가 또 한 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지만 이미 지금 안 좋아질 만큼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디스플레이도 턴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들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도 지금 당장 내일 풀매수하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내가 한 6개월 정도 공부해서 6개월 정도 지나는 그 시기쯤에는 이거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영역도 우리가 공부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잊혀진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화학, 철강. 대한민국에 그런 섹터가 있었나 싶고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도 오랜 시간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 놓으면 다음번 사이클 때 빛을 볼 수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이 불규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규칙한 사이클 산업일수록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추 반도체는 남들 따라 사면 같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는 함께 호황이 쭉 나타나는 시기에 이 타이밍만 적당히 일찍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디스플레이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바로 상승 사이클이 올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6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1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운이 없어서 일찍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2, 3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디스플레이 좋다고 따라 들어가
안 되고 나의 투자 성향,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목표 투자 기간은 어떻게 돼, 이런 성향에 따라서 맞춤형 투자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 나는 어떻게 투자할지 사람들마다 투자자분들마다 다 전략이 달라지고 언제 매수를 시작할까, 얼마나 분할 매수를 오래 할까, 이게 다 달라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는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 뭐 저희랑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강의를 같이 하시게 되고 지금 예. 이제 접수 기간이고 4월 15일까지만 접수가 됩니다. 요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왜 올해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달 이렇게 네. 접수하고 길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예. 사실 디스플레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예.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주시지만 제가 디스플레이 강의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다운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악화됐을 때 이 디스플레이 산업 강의 매력이 가장 커지고 우리가 수강했을 때 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최악일 상황인데. 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한참 좋아지고 주가가 쭉쭉 오르면 그때 가서 맞아요. 예, 수요가 폭증합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디스플레이 강의만큼은 특히나 함부로 수락을 하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선진장님 나오셨었잖아요. 예. 그 형님이 그 SK 하이닉스는 반포 자이 같은 종목이니까 예. 9만 원 깨지면 사라. 그러면 네. 1년 후에도 이 가격이면 내가 삭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네. 욕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8만 원. 야 지금 하이닉스 망한다는데 저희 제정신이냐. 네. 근데 한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가고 나니까 네. 그 말이 맞았네. 예. 지금이라도 어떻게 지금이라도. 예.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만 해도요. 지난번 2020년 기준으로 네. 고점 영역에 와서 절대로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것도 신규 유입 중심으로 신규 유입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추 한 90% 이상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더더욱 이 정보가 부족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디스플레이는요 지금 이미 다운 사이클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었고 네. 이미 한 2019년 20년부터 이제는 상승 사이클이 온다라고 기대하시고 일찍 들어가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조차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실 정도로 지지부진한 업황이 오랫동안 되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욕이 먼저 나오고 내 주변에 누가 물렸고 쟤도 물렸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더 안 좋은 인식이 박힐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기업들 가만히 보시면 또 주가가 싸진 녀석들이 굉장히 많다. 이 녀석들이 언제 튀어올지 우리가 정확한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예.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공부를 해두는 것이 맞고 공부를 해두면 투자자분들마다 전략이 또 세워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LG 디스플레이라고. 네. LG 디스플레이요. 예. 물론 네. 굉장히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고 한때 네. 정말로 이 산업을 주름을 잡았던 글로벌 주름을 잡았던 회사인데 예. 지금은 좀 자본력도 많이 약해져 있고 예. 특히 LCD는 이제 중국 쪽에게 네. 가격 경쟁으로 안 되고 물론 예, 이제 맞습니다. OLED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네.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애증의 종목 예. 기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예. 그러면 굉장히 놀랍게도 꼭 사시는 종목 몇 개가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사시고요. 그렇죠. 포스코도 있고. 예, 포스코도 사시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항상 LG 디스플레이. 그렇죠. 예전에는 항상 이제 섹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수출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네. 디스플레이는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화점 가도 TV도 올레드 있고. TV 예.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망하지 않겠지. 1등이래. 예. 중국은 못 따라오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엄밀히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살펴보면 밸류 관점으로 싼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이 주식을 사는 것은 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항상 거듭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블로그에서 뭐 텔레그램에서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보신가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얼마나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 TV용 올레드 뭐 거의 독점에 가까운 그런 과점이야. 네.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펀더멘탈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이 기업들의 현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네. 그 월급을 왜 받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차곡차곡 재산을 모아 나가려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가끔은 주객이 전도가 될 때가 있죠. 가끔은 좀 우리가 네. 이 월급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재산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을 때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이유는,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차곡차곡 재산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당연히 무언가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가기 위함입니다. 벌어서 남기려고. 맞습니다. 근데 이때 재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재산은 현금이 될 겁니다. 이 기업들은 현금을 차곡차곡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 선물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 선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오늘 저 호두리님 생신인데.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거 현금 좀 찾아와야겠네. 이거. 아이고. 네. 예. 당황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현금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LG 디스플레이의 지난 사업 구조를 가만히 보면 현금을 모으지 못한 그러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현금을 차곡차곡 모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온 제가 이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그래프만 잘 보셔도요.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마주하는 최악의 이벤트는 바로 상장 폐지는 사실 마주할 일이 거의 없고요. 보통은 유상증자, 시비 발행 이게 최악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좋은 창구가 주식시장인 건 맞는데 그게 굳이 나한테 손을 벌릴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특히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나왔다면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만 잘 봐도 그러한 악성 이벤트들을 무려 50% 이상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현금을 계속해서 모으지 못했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 이거 보신가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희한하게 현금을 모으면 그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계속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현금을 모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설비 투자를 위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기업들은 우선 기피 대상으로 삼으시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어떤 문제요? 재무가 조금 부실해서 가만히 보시면 후공정 기업들의 이러한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제가 좀 기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투자하지 않는 유형의 기업인데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지금 다운턴에서 이제 상승턴 가는데 분명히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주가가 반등할 텐데 제 기준에서는 LG 디스플레이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대신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 소부장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펀더멘털이 좋고 조금 더 남겨 있고 언젠가 막 증자를 할 만한 기업보다는 조금 더 여력이 있는 회사 쪽으로 보자. 맞습니다. 이건 이제 우선순위 개념입니다. 우선순위죠.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 OLED 적용 품목을 늘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좋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애플에 신제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신제품 효과에 의해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케이스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다운턴에서 상승턴으로 돌아섬과 동시에 신제품 효과까지 가세할 때 이때 정말 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애플 쪽으로 무언가 신제품을 준비하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업황의 턴까지 함께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 디스플레이 섹터에 많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애플이 이제 작년에 애플 비전이라는 비전 프로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아니 혹시 써보셨나요? 아직 실물은 못 봤어요. 실물을 저도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이슈가 쏙 들어갔습니다. 비전 프로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어디 주변에 쓴 사람이 안 보이죠? 너무 비싸니까. 완전 초반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맨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니아 분들만 먼저 사시는 하지만 그 위에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폭발했죠. 마찬가지로 이 비전 프로도 아마 이 메타버스 시장의 개와 맞물려서 가지 않겠냐 얘기가 이제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요 애플 비전 프로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패널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마이크로 올레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수혜를 보냐?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음번에는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하실 부분이 디스플레이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패널 사이즈입니다.
패널 사이즈. 예, 이 패널 사이즈가 정말 효과가 큰 게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이패드 쪽으로도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아이패드는 판매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아이폰보다 10분의 1밖에 굉장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마이크로 올레드, 우리가 안경에 쓰는 요 녀석은 네. 패널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죠. 그래서 패널 업체들한테는 현실적으로 큰 돈벌이가 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네. 이 눈으로 보는 요 마이크로 올레드, 바로 눈앞에서 보는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고해상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TV를 가까이서 보면 조그마한 네모네모 픽셀들이 보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 물방울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픽셀이 크게 보이거든요. 돋보기 효과로. 그런데 이 픽셀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픽셀 사이즈가 작아야 합니다. 아주 픽셀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디스플레이 내부에는 픽셀들을 껐다 켰다는 스위치가 예. 조금 어려운 용어로 TFT라는 녀석이 이제 들어가요. 예. 그 TFT도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위치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해요. 네. 아주 작은 스위치를 만들어야 이 픽셀들, 작은 녀석들을 끄고 킬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스위치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이 스위치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스위치가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를 그럼 이거 누가 만드냐?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 만듭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나머지 디스플레이를 완성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런데 이 TFT를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인데 이게 이제 비싼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반도체 기업들이 해주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기업에게 주어야 하는 마진이 늘어나게 되고 패널 업체들이 남길 수 있는 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효과들에 의해서 마이크로 올레드는 패널 업체들이 입는 수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앞으로 비전 프로 같은 제품들이 판매가 늘어나고 또 삼성도 비슷한 제품을, 메타도 비슷한 제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이쪽 시장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 판매량은 많을 것입니다. 판매량은. 즉 패널의 면적은 굉장히 좁지만 판매량은 많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 볼 수 있는가? 패널 업체, 뭔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필요한 소재 업체보다는 네. 이 판매량과 관련된 녀석, 바로 무엇인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왜? 패널 한 개당 디스플레이 한 개씩, 죄송합니다. 패널 한 개당 디스플레이용 칩도 한 개씩 딸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되려 더 수혜 폭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수혜가 과거랑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애플의 새로운 제품을 공급해오려고 하면 당연히 패널 업체가 수혜가 되고 그 이하 소부장이 쭉쭉쭉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가졌는데 이번 마이크로 올레드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또 반도체 업체들이 발을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OLED도 막 대면적 55인치, 65인치, 75인치 이렇게 나가야 과거에는 좋았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OLED 소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건 있었지만 맞습니다. 그 업황이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새로운 폼팩터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소재가 아니다. 반도체와 연결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거는 호돌이 디스플레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작정하고 들어보면 됩니다. 그것도 또 거의 7시간 기본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네이버에 후기 검색해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좋다고 써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 이제 그 인터뷰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도 많이 주시고 원래 지금까지 내용이 한 30분 내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벌써 저희가 1시간 했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두려운 거는 호돌이님이 한 7시간을 예정해 놓고 한 8시간 막 9시간 이렇게 또 열정적인 강의를 하셔가지고 근데 좋습니다. 그게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곧 이제 지식의 복리 효과로 쌓이기 때문에